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이 선박 간의 옮겨 싣기에 관여한 선박 3척을 추가로 제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서 유럽연합까지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선 겁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유럽연합이 북한 선박 3척에 추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북한 금운산 3호와 파나마 선적 뉴 리젠트, 상위안바오 등 선박 3척이 대상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들 선박의 선적 취소와 EU 회원국 입항 금지 조치 및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들 선박이 유류 제품의 선박 간 옮겨 싣기에 관여했다며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겁니다. 영국 재무부도 안보리 제재 결정 직후 하루 만에 북한 선박 3척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은 해상 초계기와 군함 등을 동원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 감시에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현지 시간 25일 북한을 대신해 돈 세탁을 한 싱가포르 기업과 기업인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네, 지난달 우리 함정이 남중국해에서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이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잠깐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중국은 우리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최근 중국이 제주 관함식에 불참한 것도 이 일에 대한 항의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제주 관함식에 중국은 이지스함을 참가시키려다 내부 사정을 이유로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서해에서 공동으로 불법 어로 순시를 하려던 합의도 번복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지난달 19일 우리 함정의 남중국해 진입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문무대왕함은 태풍을 피하기 위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사군도 쪽으로 접근해 10여 분을 머물렀습니다. 중국은 즉시 우리 주중대사관의 영해 침범이라고 항의했고 우리 정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항행의 자유작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20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가 크고 한미 간의 공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는 2016년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도심은 오늘도 이 보수와 진보단체의 시위로 하루 종일 정치 구호가 오고 갔습니다. 보수단체는 정부의 경제 실정과 안보 문제를 거론했고 2주년을 맞은 촛불 집회 측은 적폐청산 완수와 최저임금 강행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태극기가 서울역 광장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며 모인 석방운동본부는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2년 만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망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참사 수준이 되고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곳 서울역 광장뿐 아니라 대학문 앞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연합 집회를 열고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측도 9.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서 체결이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김정은을 처벌하라!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처음 불을 밝혔던 촛불 집회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조직위 측은 촛불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했다며 민주주의 발전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꼭 필요한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개혁역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실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계약 등 사회 여러 분야가 역행하고 있다며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연쇄
폭발물 소포 배달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공화당원이고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워싱턴 자택,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뉴욕 자택 등 총 13곳에 폭발물을 보낸 용의자가 플로리다주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시저 세이약으로 일부 소포에서 지문이 발견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난 22일 억만장자인 조지 소로스의 뉴욕 자택 우편함에서 첫 폭발물 소포가 발견된 이후 나흘 만입니다. 용의자는 뉴욕 출생으로 공화당원이며 지난 1991년 이후 절도, 마약, 사기뿐 아니라 폭발물 사용 위협 범죄 이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극우 음모론을 인터넷에 올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전해집니다. 미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과 우편물 일부가 플로리다주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용의자가 체포된 만큼 앞으로는 폭발물이 다른 곳에도 보내진 것이 있는지 추가 확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That's a concern of ours, that there may be other packages. We want postal carriers and the Postal Inspection Service and Postal Service to be on the lookout and using all the precautions that. 폭발물 소포 사건은 소포를 받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사라는 점에서 정치 테러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자, 태풍이 물러간 뒤에 사이판, 그야말로 눈부시게 맑고 쾌청한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자, 그러나 태풍이 핥히고 한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주요 시설이 파괴되면서 물과 전기 공급이 끊기고 더위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공항 앞에 승용차가 뒤집힌 채 놓여 있습니다. 비행기와 터미널을 연결하는 탑승교는 잘리고 구겨져 제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위성사진으로도 이번 태풍의 위력이 더 실감됩니다. 태풍이 지나간 공항은 지우개로 지운 듯 주요 건물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공항은 다음 달까지 정상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주택가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숲은 사라졌고 쓰러진 나무들이 엉키고 설켜 나무 무덤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었는데요. 비행기가 안 뜨고 나무도 쓰러지고 차도 엎어져서 좀 놀랐습니다. 현지 교민 2천여 명은 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돗물과 전기가 끊겼고 연료 공급도 원활치 않습니다. 특히 밤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데다 깨진 유리창과 지붕을 통한 각종 벌레들의 습격으로 전염병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씻지를 못해갖고 지금 괜히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태풍이 지나가서 벌레들도 많고요. 모기나 이런 해충들에 대한 벌레들 많아서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위투는 최대 풍속 시속 290km로 여전히 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사이판을 강타한 태풍 위투로 고립된 우리 국민 1,800명의 귀국을 돕기 위해서 오늘 새벽 군 수송기가 긴급히 투입됐습니다. 네, 이 수송기는 우선적으로 노약자와 임산부 등 180명을 먼저 인근 괌으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이태용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정부는 공군 소속 군 소송기 한 대를 사이판으로 급파했습니다. 26호 태풍 위투로 사이판에 고립된 한국 관광객 1,800명의 조기 귀국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태풍 영향으로 지난 24일부터 폐쇄된 사이판 공항은 민항기 운항이 중단됐지만 대낮에 한해 군용기의 이착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 수송기로 한국 관광객을 먼저 괌으로 이동시킨 뒤 국적 항공기를 통해 귀국시킬 계획입니다. 오늘은 두 차례 운항을 통해 노약자 등 180명을 우선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과 같이 우선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실 분들을 대상으로 탑승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고립된 우리 관광객 1,800명을 모두 이동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군 수송기의 추가 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판을 강타한 슈퍼태풍 위투로 지금까지 한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가운데
주민 5만 5천 명과 관광객 대부분이 단전과 단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폐쇄된 사이판 공항의 운행 재개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고립된 관광객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이었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오늘 새벽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지위와 역할,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해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임 전 차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재판 개입은 인정하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그동안 임 전 차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해왔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에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검찰이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고영한 등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지난 6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첫 번째 구속자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 재판에 개입, 법관 사찰, 공보관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데요. 잠깐 이쪽. 이 점에 대해서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새벽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여 만에 첫 구속자가 나온 겁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2018년 무술년의 무술사화라며 정치적 보복이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더 들어간 구속이며 직권남용죄의 남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임민성 부장판사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추천으로 지난 4일 영장전담 판사단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방탄판사단이라는 비판 여론과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 등이 영장 발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자, 이렇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수감이 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 윗선 수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올해 안에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해온 검찰. 수사의 진척 속도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5분 응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관들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행동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가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범관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기준으로 영장이 발부되므로 공범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임 전 차장에 대한 보강조사가 우선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임 전 차장의 추가 조사 내용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관들의 조사 방법과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판 현지 상황이 어떤지 현지 교민 오인복 씨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사이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판에 한 22년 거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겪은 태풍, 과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력이었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사이판에 산 지 20년 됐는데요. 예. 많은 로컬들에게 제가 들은 경우로는 1960년대 이후에 이 태풍이 가장 큰 태풍이었다고 합니다. 시속 260km의 강풍과 돌풍을 동행했고요. 예. 굉장히 사이판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피해가 집집마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그 시설들이 많이 파괴가 돼서 식수도 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식수도 단절시키고 전기도 지금 공급이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봇대가 지금 사이판에 400개 정도의 전봇대가 예. 지금 부러져 있는 상태라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기가 공급 못하면 물도 얘네들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집마다 지붕이 다 날아간 상태라서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 그 관광객들은 지금 이송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교민으로서는 좀 허탈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예, 지금 관광객이 여기 1,8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선발해서 한 150명이 과모로 1차와 2차에 걸쳐서 지금 이송한 상태입니다. 예. 문제는 그들만 이송을 시키고 여기 교민들이 한 2,000명 살고 있어요. 근데 그 2,000명 안에는 동일하게 임산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같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들에게는 아무 선택의 기회도 없이 오로지 관광객만 위주로 지금 150명이 떠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민으로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것, 가장 도움이 필요한 거는 뭡니까? 예, 지금 복구 인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지금 전부 다 파손된 상태라서 그것을 복구하려면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이판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봐서 일할 사람이 지금 전부 다 없는 상태입니다. 가구도 말려야 되고 가구도 끄집어내야 되고 울타리와 집과 저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다 넘어져 있어서 그거를 세우려고 하고 움직이려면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데 사이판에 지금 그만한 장비와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서 좀 난감하고 막막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관광객뿐 아니라 교민에게도 좀 도움의 손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경험 없는 중에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사이판에서 우선 귀국하는 사람들은 이 부상자나 임산부, 노약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귀국 순서에 일부 관광객들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서가 밀리자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계속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사이판 국제공항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는 항공기가 운항되는 괌까지 공군 수송기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수송기는 한 번에 90명가량 탑승할 수 있지만 몰린 인원은 160명이 넘습니다. 각 여행사와 한인회는 부상자나 임산부, 노약자를 먼저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순서가 밀린 일부 관광객들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내. 설명을 한번 할 테니까 이쪽으로 좀 오시라고. 두 번째로 보내려고 그러냐고. 그럼 한 두 번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신경 과정에서 저희가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개개직 사정을 다 들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일부 관광객들은 함께 간 가족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우선 탑승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사이판에서 귀국 노선 항공기가 운항되길 기다리고 있는 관광객들도 불만입니다. 출발 시간이나 항공권 예매 등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겁니다. 전혀 없어. 내가 가는 건지 누가 가는 표 예매를 해야 되는 건지 공항에 가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니까. 항공사마다 서로 다른 안내를 하기도 해 관광객들은 더욱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슈퍼 태풍 위투가 휩쓸고 지나간 이 사이판에 발이 묶인 한국 관광객 중에서 노약자부터 지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9시쯤 첫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수송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견된 우리 공군 수송기가 사이판에서 괌으로 관광객을 이송한 뒤에 괌에서 다시 일반 항공기로 갈아타고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당초 내일 임시 항공편이 사이판에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현재 공항 당국이 불허하면서 지금 편수를 줄이는 등 혼선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관광객과 교민들은 이 생필품 부족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7 우리 관광객 수송 작전과 현지 상황부터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주민 기자입니다. 우리 군의 C-130 허큘리스 수송기입니다. 새벽 3시 20분쯤 김해공항을 떠난 수송기는 괌을 거쳐 오늘 오전 사이판에 도착했습니다. 태풍 위투로 우리 관광객 1,800여 명의 발이 묶인 곳입니다. 사이판에 도착한 외교부 신속 대응팀은 귀국을 기다리는 여행객들에게 수송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사이판에 고립된 여행객들을 빨리 귀국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사이판에서 괌까지 군 수송기를 타고 이동한 뒤 괌에서 민항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두 차례에 걸쳐 관광객 161명이 사이판에서 괌으로 이동해 귀국길에 올랐거나 오를 예정입니다. 사이판 국제공항은 태풍의 영향으로 관제탑 등 이착륙의 필수적인 시설 등이 부서졌습니다. 이 때문에 민항기 운항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태풍에 런웨이하고 라이트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밤 비행기는 한 달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낮 비행기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요. 정부는 여행객 귀국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군 수송기를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입사이판에서 군 수송기를 타고 괌으로 이동한 우리 관광객들 잠시 후에 국내로 들어옵니다. 인천공항에는 이들의 가족들이 지금 일찍부터 나와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입국장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준영 기자, 우리 관광객들 예정대로 들어옵니까? 네, 밤 9시부터 관광객 21명이 1차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후 내일 새벽에 140명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항 입국장에는 일찍부터 취재진이 대기 중인데요. 곧 들어오는 21명에 어린이와 유아도 있어서 다소 긴장감이 감돕니다. 사이판 공항은 내일부터 항공기 운항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우리 민항기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돼 순차적으로 여행객 1,200여 명을 인천으로 이송합니다. 다만 현지 공항 사정 때문에 출국 일정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항공기 한 대를 사이판에 투입해 190명을 이송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일부터 550여 명을 임시기 2대에 나눠 차례로 태워옵니다. 제주항공도 일정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 내일 임시편 한 대가 괌에서 출발하는 등 모두 5편을 보내 승객 370여 명이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미국에서 반트럼프 진영 인사들을 겨냥한 폭발물 소포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자인 50대 남성으로 전과가 있는 공화당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경찰에 연행됩니다. 미국 연쇄 폭발물 소포 배달 사건의 용의자가 현지 시간 26일 플로리다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56살의 시저 세이야. 일부 소포에서 지문이 발견되면서 민주당 기부자 조지 소로스에게 첫 소포가 배달된 지 나흘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세이약은 공화당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이며 폭발물 위협과 절도 사기 전과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폭발물 소포는 13개. Illegal mailing of explosives, threats against former president. The defendant faces up to 58 years in prison. 함께 몰수된 세이약의 차량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을 공격하는 스티커로 가득했습니다. 난처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며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And we must show the world that we are united together in peace and love and harmony as fellow American citizens. 막판에 접어든 미국 중간선거 판세에도 이번 사건의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위해 기존 사립유치원을 사들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을 땅이 부족하고 비용도 비싸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첫 매입형 유치원이 내년 3월 문을 여는데 따져보니 이마저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2003년 문을 연 서울 관악구의 한 사립유치원. 내년 3월 국공립 단설유치원으로 바뀝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이 어려워진 유치원을 사들인 건데 매입 대금만 65억 원에 달합니다. 새로운 택지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공립 확충에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을 공급할지 세부 내용은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 500학급은 내년 3월에 당초 계획대로 개원이 되고요. 나머지 500학급은 2학기를 목표로 개원 준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국 땅값이 비싼 서울 일부 지역은 사립 유치원 매입 자체가 어려워 일부 지역에 편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재반 비용도 문제입니다.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원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가다듬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공립 확충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 보다 현실적인 예산 마련과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부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화단을 들이받고 불이 나 3명이 다쳤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정민진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 안에서 경찰과 시민이 힘을 합쳐 한 남성을 꺼냅니다. 다른 남성은 다리를 붙잡고 도로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20살 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부산 수영터널 앞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문이 거의 안 열리는 걸 억지로 좀 밀면서 잡아당기고 밀면서 그렇게 이제 두 명이서 잡아당기는데 마침 빠졌어요. 그게 사람이.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흰색 승합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부고속도로 주검휴게소 부근에서 승합차와 관광버스 등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5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승합차가 버스를 쾅 때려요. 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뒤에 있던 버스가 또 띵 하면서 승합차를 또 쾅 때리고. 또 오전 10시 40분쯤에는 중부 고속도로 서청주 나들목 부근에서도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51살 임모 씨가 몰던 미니버스가 앞서 가던 SUV를 들이받으면서 5대가 잇따라 추돌해 4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는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SNS를 통해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이 논란이 되자 오늘 글을 내렸습니다. 이 앞서 김 부의장은 경제가 회복세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경제 정책 오류는 보이지 않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SNS를 통해 경제정책 오류는 범죄라며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예로 들며 당시 경제정책 책임자들은 펀더멘털이 튼튼해 문제 없다고 외쳤다며 현 정부에서 경제가 회복세라고 하는 것과 이미지가 겹친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최근까지 경제가 회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금년 1사분기에도 1.1%를 성장하면서 3% 성장 경로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의 설계 주역인 김 부의장은 지난 5월 당시 경제 상황이 경기 침체 국면 초입 단계에 있다고 반박해 주목받았습니다. 어제도 SNS를 통해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데도 정부가 임시 방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오늘 일부 글을 내렸습니다. 김 부의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답답해서 SNS에 글을 올렸다면서 오늘 올린 글은 잔소리가 많은 것 같아 지웠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사립 유치원장들이 공금을 유용한 사례가 속속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죠.
하지만 막상 경찰에 고발하면 죄가 없다고 결론 나기 일쑤입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사립유치원 원장은 3년 전 교사 인건비 등 5천만 원을 횡령했다가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경찰에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는 잘못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무혐의로 판정이 났으니까 무혐의로 거기 가는 거지. 감사원에다 가서 물어보세요. 이처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사립유치원이 서울에만 3곳인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중징계를 검토했지만 없던 일이 됐습니다. 사립유치원장이 원비를 마음대로 꺼냈어도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국가지원금이나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가 법적으로는 원장 개인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원생 한 명당 최대 29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유아교육법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학부모에게 일단 지급됐다가 유치원에 전달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공금이 아니라 사적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원금이 아니라 돈의 사용처가 한정돼 있는 보조금으로 바꾸기 위해 법을 손볼 예정입니다. 누리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최근 논란이 된 비리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요즘 일부 커피 전문점에서 종이로 만든 빨대를 쓰고 있죠. 환경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지만 사실 쓰다 보면 금방 흐물흐물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전 세계 기업들이 종이 빨대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폐공사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한 커피 전문점의 종이 빨대.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이지만 음료에 담가두거나 입에서 오물거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흐물흐물해지고 색도 벗겨집니다. 물에 오래 있으니까 약간 좀 흐물거리는 게 있어서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세계 각 기업들이 종이 빨대 시장 선점에 나서는 가운데 화폐 제조 기술을 응용한 친환경 종이 빨대가 나왔습니다. 이 지폐를 만드는 면펄프를 이용해서 빨대를 만들면 일반 종이 빨대보다 더 재질이 질기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화솜을 이용한 천연 면펄프 성분이어서 유해성 걱정도 없습니다. 위조 지폐 방지 기술도 산업 현장에 활용됩니다. 화장품 용기 자체에 특수물질을 첨가하면 전용 감지기로 바로 정품 여부가 확인됩니다. 아세톤을 떨어뜨리면 종이색이 변하거나 보는 방향에 따라 숨은 그림이 나타나는 인쇄 기술도 짝퉁 방지 포장에 응용 가능합니다. 이 같은 기술들은 우리 기업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축적한 위변조 방지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돈 만드는 기술이 돈 버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북 제재 구멍. 무슨 내용입니까? 네, UN 차원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또 수입이 금지된 북한 수산물이 유통된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네. 북한과 국경을 맞댄 지린성 훈춘시 공장 등에서는 2,0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시로 버스를 타고 북한에서 넘어온다고 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는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 노동자를 쓰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겠죠? 역시 인건비 탓입니다. 이 지역 중국인 노동자는 3,000에서 3,500위안을 한 달에 줘야 하는데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그 절반만 줘도 된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또 대북 제재로 북한산 수산물이 대형 유통망에선 사라졌지만 밀수입 경로를 거쳐서 재래시장 등에서는 수산물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북한산 게가 특히 인기가 많아서 멀리 북경에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관심 없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네, 스마트폰에 빠진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브라질의 한 술집인데요. 갑자기 권총을 들고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난입을 합니다. 예. 손님들이 모두 손을 들고 바닥에 엎드리는데 유독 한 사람만 저렇게 그냥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져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주인장이 꺼내준 돈을 강도가 받아서 달아나는 순간까지도 이 남성 고개 한 번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득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고개를 들고는 크게 놀라는 장면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울보소년의 시구. 오늘 경기 같은데요? 네, SK와 넥센의 오늘 포스트 시즌 1차전에는 아주 특별한 시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SK 어린이, 일명 슥린이로 불리우는 10살 김유현 군입니다. 이 10살 어린이가 시구자로 나선 특별한 사연이 좀 있었겠죠? 네, 이 어린이는 지난 9월 5일 날 유명해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SK가 9대 11로 지고 있었는데 9회 말 투아웃에서 SK 정희훈 선수가 동점 홈런을 날렸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두 손을 들고 환호하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 품에 안겨서 펑펑 우는 이 어린이가 펑펑 우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는데요. 나중에 사연을 들은 정희훈 선수가 본인의 배트를 사인을 해서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인터넷을 장식했던 이 어린이가 오늘 플레이오프 첫 공을 던진 겁니다. 김군의 공을 받은 것도 정희윤 선수였고요. 상대방도 9월 5일 경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넥센이었습니다. SK 구단은 순수한 마음으로 많은 야구 팬들에게 감동을 줬다면서 김군의 시구자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지금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이구, 야, 저 나중에 선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박지효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은 이 많아봤자 10% 정도 오른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탈원전 정책 이전보다 146조 원이 더 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이 늘어나서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작년 6월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을 10.9%로 전망하며 탈원전으로 인한 요금 인상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7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전력의 누적 전력 구입 비용을 산출한 결과 약 803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기 전 정부가 예상했던 비용 657조 원보다 146조 원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재생 에너지 설비 투자 금액이 102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구매 비용이 146조, 전력 설비 투자 비용이 102조 등 한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한전의 추가 비용 발생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면 신재생이 지금 원전보다 발전 원가가 한 3배 이상 비싼데 그에 따라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로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퍼스트맨이 관객의 호평을 받으며 순항 중입니다. 국내에서 흥행 불패 신화를 쓴 역대 우주 영화와는 어떻게 다른지 박소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화 퍼스트맨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우주 영화와 달리 인간 닐 암스트롱에 집중합니다. 그의 몸이 탐사로 지쳐가는 동안 정신은 딸을 잃은 아픔에 신음합니다. All of our respect just grew by the day as we were trying to wrap our heads around the technical and emotional obstacles these astronauts were dealing with on a regular basis. 미국과 소련 간 우주 개발 경쟁의 어두운 면도 조명합니다. 인터스텔라나 그래비티 같은 역대 우주 영화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과거 우주 영화는 우주 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는 압도적 비주얼 구현으로 3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터스텔라는 5차원 체험에 방점을 뒀습니다. 리들리 스콧이 연출한 마션은 우주인 생존기에 가깝습니다. 배경보다 인물에 집중해 우주영화의 새 지평을 연 퍼스트맨에 관객의 호응이 계속될지 관심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